의뢰 목표가 있는 공동구역에 도착했어요. 해당 구역은 버려진 공사장이라 건설이 중단된 건물로 이루어진 방해물이 많아요. 의뢰 지정 건축 자재가 바로 근처에 있어요. 건축 자재의 위치와 수량을 표시하는 중이에요. 여긴 정리구역의 표면층 같은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탐색 중이에요. 페어리가 생각할 시간을 주자. 오른쪽 길로 가자. 네. 마스터, 이곳은 의뢰에서 요구한 마지막 폐기 건축 자재 정리 포인트예요. 이미 완료한 두 번의 정리 작업과 같은 일을 해야 해요. 조심하세요. 마스터와 비정상 방부의 폭발쇼로 근처에 있던 에테리얼이 모여들었어요. 겸사겸사 움직이는 쓰레기도 같이 처리하세요. 벨, 돌아왔네. 고생했어. 마침 할 말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 있어? 벨, 왔어? 오늘 상의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어. 일단 첫 번째는 우리의 이번 달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야. 오빠도 알잖아. 난 장부라든가 수입 지출이라든가 이런 걸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 괴로운 표정 좀 짓지 마. 네가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싫어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6단지에서 살아가려면 돈 문제는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럼 계속할게. 우선 비디오 가게 경영에 관한 건데 이번 달 수입은 전과 거의 비슷해서 특별히 신경 쓸 점은 없어. 변동이 꽤 큰 건 우리 로프꾼 사업이야. 새로운 로프넷 계정의 레벨이 너무 낮아서 비싼 의뢰를 받기 어렵다 보니 이번 달 수입이 전의 3분의 1밖에 안 돼. 알림. 제가 현재 수익이 가장 높은 의뢰를 선별한 덕분에 수입이 32.21% 늘어났고 이는 로프넷 유저의 47%를 뛰어넘은 거예요. 공치사해달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 페어리. 이제 네 얘기할 차례니까. 페어리 때문에 이번 달에 전기비 지출이 전보다 5배나 늘었어. 페어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봐.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녀석, 이럴 때만 고장난 척하네. 페어리의 통제 아래 HDD가 거의 온종일 전속력으로 작동하는 것 때문에 전기비가 올라가는 거지. 확 역직 전선에 연결해버릴까? 이런 농담을 하는 걸 보니 역시 교활한 토끼굴한테 물든 거야.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돈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해. 내가 상의하고자 한 두 번째 일이 바로 이거야. 아까 로프넷을 통해서 고가의 지명 의뢰가 들어왔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건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 DM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해준다고만 했어. 지금 우리 계정은 레벨이 낮은 데다 내세울 만한 실적도 없어. 그런데도 이렇게 몰래 우리와 접촉하는 걸 보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게 분명해. 어쩌면 남에게 알릴 수 없는 목적이 있는 걸지도 몰라. 게다가 최근에는 로프넷을 이용한 사기가 꽤 많은 것 같고. 상대의 정체를 알아낼 방법이 있으면 좋긴 한데 로프넷은 익명 포럼으로 사용자의 정보 안전을 최고 기밀사항으로 여기고 있으니 알아낼 수는 없겠지. 부정. 해당 지명 의뢰에 의뢰자의 정체와 관련된 숨겨진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정체와 관련된 숨겨진 정보? 그게 무슨 뜻이야? 해당 의뢰를 게시한 로프넷 계정은 의뢰 게시 전날에 생성된 거예요. 프로필 사진은 촬영 주체가 확실치 않은 저해상도의 장소 사진인데 인터넷에서 동일한 사진이 검색되지 않는 걸 보면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측돼요. 도시 전체의 거리 풍경 데이터와 지명 재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진의 촬영 장소는 야누스 구역 외곽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그곳은 옛 도시 지하철 개조 프로젝트 시공 현장이에요. 응? 잠깐,
우리가 비전 컴퍼니의 악행을 폭로한 후 지하철 프로젝트는 입찰을 다시 진행했잖아. 그리고 시공권을 따낸 기업은 벨로보그 중공업이고. 평범한 시민이 지하철 시공 현장에 갈 일은 크게 없으니 벨로보그 중공업의 사람이 의뢰를 보낸 게 아닐까? 마스터, 지금 한 TV 채널에서 벨로보그 중공업 관계자를 출연 게스트로 부른 프로그램이 방송 중이에요. 벨, 그러면 그 프로그램부터 한번 보자. 안녕 꼬마 친구들, 방부는 알아 시간이 왔어요. 우와! 자, 오늘의 게스트는 과연 누굴까요? 레옹? 레옹, 지금 생방송 중이라고. 오늘의 게스트를 모실 테니까 잠 좀 그만 자. 괜찮아. 이미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레옹이 게스트를 소개하기 힘든 것 같으니 제가 한번 모셔볼게요. 벨로보그 중공업에서 온 앤통장님 나와주세요. 아니, 나 여기 있다니까. 그리고 보그라고, 벨로보그. 그럼 앤통장님, 우리 같이 오늘의 주제를 발표해볼까요? 벨로보그 중공업과 비전 컴퍼니의 지하철 재건 방안 우열 비교. 뭐? 잠깐,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애들이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어떻게 알아듣는다고? 재건 방안을 비교해보면 벨로보그 중공업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벨로보그 중공업의 가장 큰 우위는 기술에 있죠.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동용 스마트 중장비는 에테르 침식 저항이 뛰어나 공동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벨로보그 중공업은 공동 안의 옛 지하철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폭발 작업 없이요. 이로 인해 비전 컴퍼니와 비교했을 때 프로젝트 지출 비용은 21% 절감, 환경 영향은 53% 감소, 설비 이용률은 75% 향상됐어요. 오, 아주 전문적인데. 우와, 벨로보그 중공업 대박! 확실히 더 뛰어난 것 같은데. 난 처음부터 그럴 거라 생각했어. 그렇다고 벨로보그 중공업의 방안이 더 뛰어날까? 글쎄, 방안의 우열은 누구를 겨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미래의 승객이라면 새롭고 안전한 지하철을 더 원할 테고, 리모델링만 번드르르한 쭉정이가 아니라. 레옹, 언제 애들 쪽으로 갔대? 원래 사회자석으로 돌아가! 옛 지하철 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일 것 같지만 오히려 시간만 더 잡아먹죠. 벨로보그 중공업의 기계들을 진짜로 공동에서 쓸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제가 보기에 이건 벨로보그 중공업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마련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 같네요. 비전 컴퍼니의 폭파 방안이야말로 더 안전하고 좋은 선택이랍니다. 우와, 비전 컴퍼니 대박! 확실히 더 뛰어난 것 같은데? 난 처음부터 그럴 거라 생각했어. 너희 아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나? 말로만 안전하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죠? 비전 컴퍼니는 서민들 등골 빼먹는 악덕 기업인데. 비전 컴퍼니가 악덕 기업이라. 그럼 벨로보그 중공업은 선한 기업인가? 꼬마야, 네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벨로보그 중공업도 몇 년 전에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킨 적이 있단다. 야, 지금 그거 무슨 뜻이야? 앤토씨, 너무 흥분하지 마요. 애들 놀라겠다. 내 앞에서 가식 떨지 마. 가면 뒤에서 무슨 낯짝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얘기하지. 어떡해? 아니, 뭐 아내도 사자라고? 앤톤씨, 전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앞에선 신흥건설사 사장 흉내를 내고 있지만 뒤에선 돈 꽁쳐 달아날 궁리만 하는
누구와는 다른 스튜디오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저런 프로그램을 방송에 내보낼 줄이야. 그런데 줄곧 평판이 좋았던 벨로보고 중공업의 흑역사를 들춰내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이 지하철 궤적 프로젝트,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바람을 몰고 오려나? 마스터, 전에 지명 의뢰를 보낸 의뢰인이 마스터에게 DM을 보내왔어요. 상대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긍정. 해당 DM에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이 DM의 내용을 읽게 해주세요. 위협적인 내용? 파에톤, 네 힘을 빌려줘. 사실 지금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어.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아니, 도움을 청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거야. 정말 중요한 일인데다 내 진짜 신분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의뢰 내용이라 너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내일 아침 5시에 6단지 입구에서 기다릴게. 부탁할게. 별이, 앞으로 위협적인 내용을 언급할 때는 일단 위협을 받는 대상을 확실히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DM 내용을 보니 의뢰인에게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네. 말투도 나름 간절한 편이고.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니 뭔가 좀 수상한 것 같아. 로프꾼에게 의뢰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오프라인 만남을 청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게다가 새벽 5시고. 응? 잠깐. DM의 첫 번째 문장을 봐. 파에톤, 네 힘을 빌려줘? 벨, 우리 이 계정이 파에톤이라고 언급한 적 없지 않아? 이 녀석은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지? 마스터, 방금 의뢰인으로부터 또 새로운 DM이 왔어요. 성의 표시로 의뢰비의 20%를 계약금으로 미리 지불할 테니 제발 부탁할게. 마스터의 로프넷 계정으로 해당 금액이 들어왔어요. 벨,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역시 이 의뢰는 받지 않는 게 좋겠어. 돈이냐 목숨이냐 이런 선택은 우리가 할 만한 게 아니거든. 벨, 페어리한테 계약금을 돌려보내라고 할 수 있어? 마스터, 지난달 로프넷 총 수입의 1.1배에 달하는 의뢰비를 돌려보내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잠깐, 얼마라고? 지난달 로프넷 총 수입의 1.1배요. 오빠, 아니면 내가 한번 가볼까? 어쨌든, 맞지? 벨, 돈이냐 목숨이냐 이런 선택은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 그래도 굳이 가겠다면 내일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인 척하고 몰래 입구 쪽으로 가서 슬쩍 확인해봐. 곧 약속한 시간이야. 벨, 준비됐어? 호신용 전기 충격기 챙겼어. 그걸 휘두르는 네 모습이 상상이 가지만 어쨌든 그걸 사용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조심히 다녀와. 나랑 페어리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게. 벨, 잘 들려? 도착했으면 한마디 해줘. 상황은 어때? 엄청 수상한 사람이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어. 저 앞에 있는 건장한 남자지? 일단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봐야겠어. 친구가 곁에 없는데 이따가 상대할 수 있으려나? 안 돼! 사나이의 사전에는 일로매진이라는 단어뿐! 사전으로 삼기에는 너무 얇나? 이럴 때가 아니지! 좀 이따가 사람이 오면 정면 승부해야 돼!
친구가 곁에 있었다면 분명 동의했을 거야. 확실히 좀 수상한데. 수상한 사람, 혼잣말을 검색 중이에요. 마스터, 해당 키워드는 H코너 3번 선반 16-5 비디오의 영화 스토리와 어느 정도 유사해요. H 코너? 우리가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는 옛 문명의 공포 영화 아니야? 영화 제목, 공포의 분열 위험한 여명. 해당 영화는 정신분열증의 범인이 도움을 청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꿰어내는 스토리예요. 피해자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범인은 밝은 목소리로 그 소름 끼치는 명대사를 내뱉죠. 아, 드디어 찾았다. 와, 아가씨, 이렇게 위험한 전기 충격기를 갑자기 휘두르면 어떡하자는 거야? 정말 미안해. 통화 중일 땐 말을 걸면 안 됐는데. 네가 바로 파이톤이지? 어? 이 사람 나 지근데? 벨, 이 사람은 어제 방구는 알아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온 벨로보그 중공업의 앤톤이지? 맞아. 난 벨로보고 중공업의 앤토니라고 해. 날 알아봤으니 솔직히 말할게. 파이턴, 다짜고짜 만남을 청한 게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DM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회사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거든. 중요한 일이다 보니 외부인한테 함부로 신분을 밝힐 수 없었어. 그래서 고민해봤는데 직접 만나서 비밀을 지키자고 약속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러니 양해 부탁해. 그런 이유라면 납득이 되네요. 하지만 의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답해주세요. 그 로프넷 계정의 주인이 저희라는 건 어떻게 한 거죠? 아, 그건 밝히기 좀 곤란해. 하지만 정보 제공자가 그 계정의 주인이 유명한 파이톤이라고 장담했었어. 게다가 로프꾼으로서의 너의 능력과 인품 모두 초인류라고 알려졌지. 니콜이 그렇게 말할 줄이야. 우릴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네. 두 사람 다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교활한 토끼굴 사람들이 너희를 극찬. 내가 방금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다니까. 니콜이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했어. 우리에게 정보 출처를 알리지 말라고 한 건 니콜이 몰래 이득을 봤다는 걸 우리한테 들킬까봐 그런 거겠지. 어찌됐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해보죠. 앤톤 씨, 벨로보그 중공업은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건가요? 의뢰 수락하는 거지? 정말 다행이다. 가자. 지금 바로 우리 시공 현장으로 안내해줄게. 거기 도착하면 우리 사장님이 의뢰에 관해 직접 설명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일찍 출발한다고요? 아직 새벽인데 안 피곤해요? 사실 약속 시간을 왜 이렇게 일찍 잡았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뭐? 너무 이른 것 같다고? 지금 시간이면 공사장은 이미 일을 시작하고도 남았어. 앤톤 씨, 외근을 나가려면 저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제 동생이랑 함께 돌아와서 저희 차고 근처에서 잠시 기다리는 건 어떤가요? 이따가 같이 제 동생 차 타고 현장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 그럼 태워다 줘서 고맙다는 인사 미리 할게. 거의 다 왔어. 사장님은 앞에 계셔. 사장님이 나이는 젊어도 백수의 제왕 같은 인물이니까 얼마든지 긴장해. 보통은 긴장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 멈춰! 야, 이건 또 뭐 하는 거야? 앤토니구나. 시스템 검진 마지막 단계야. 이대로 움직이지 마.
방화벽 플러그인을 설치한 것뿐이야. 정말 하나도 안 아파. 다 됐나 보네. 늦어서 미안. 수의 제왕 같은 인물. 이분이 벨로보그 중공업의 보스? 안녕하세요. 아이고 로프꾼 아가씨 반가워. 오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해. 우리 사장님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셔. 당신이 사장이 아니면... 그래 있어! 뭐하는 거야! 내려놔! 빨리 날 내려놓으라니까! 소개할게. 이분이 바로 우리 사장님이셔. 난 벨로보그 중공업의 사장 콜레다 벨로보그야. 안녕 파이톤. 방금 그런 소동을 보게 해서 미안해.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의 전문성을 의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이미 사전에 앤톤의 연락을 받았어. 너처럼 기술이 뛰어난 로프꾼이 도와준다고 해서 모두 한시름 놓은 참이야. 아마 앤톤이 벌써 언급했겠지. 우리 회사가 지하철 프로젝트를 따내긴 했지만 적들이 계속 방해해서 공사 진척이 순조롭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사장님, 로프꾼 아가씨 앞에서 그 사람들을 적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무례한 게 아닐까요? 뭐? 벤, 넌 너무 물러. 그 나쁜 놈들이 비열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놈들한테 예의 차릴 필요 없어. 게다가 로프꾼이 우리의 의뢰를 받아주기로 한 이상 우리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 같은 편끼리 숨길 필요는 없어. 앤톤 씨의 말이 맞아요. 서로 협업하게 되었으니 저를 자기 형제 아니면 자매로 대해줘요. 오, 정말 감동적이야, 로프꾼. 우리 회사는 기계 제작과 건설을 하는 신흥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업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어. 그 덕분에 지하철 개조 프로젝트의 시공권을 따낼 수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입찰에 성공하자 돈 많고 오래된 기업들이 우리를 눈의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지. 그들은 우리한테도 비전 컴퍼니처럼 문제가 생겨 프로젝트를 빼앗아갈 수 있길 바라고 있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 이 기업들은 먼저 은행과 결탁해 우리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 뒤에 조폭들을 동원해 공사장에서 소란을 피웠어.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우리가 시공과 소방 허가를 받지 못하게 막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음흉한 술수를 펼쳤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중요한 시기에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어. 지난주에 공동에서 아이 3명을 잃어버렸어. 그레이스, 잠깐. 그렇게 말하면 손님들이 오해하잖아. 로프꾼 아가씨,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공동용 스마트 중장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지? TV 프로그램에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아이 기계란 거죠? 맞아. 공동에서 오랜 시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 스마트 기계가 바로 벨로보그 중공업의 핵심 경쟁력이지. 에테르 침식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뿐만 아니라 지능 수준도 높아서 공동 내부의 조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 게다가 특별 제작된 언어 모듈까지 탑재되어 음성 교류도 가능하지. 항상 내가 아이들을 돌봐왔어. 프로토타입의 기술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각종 업무에 적합하게 개량한 것도 나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관리하고 업그레이드까지 했지. 걔들은 내 아이나 다름없어.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로직코어를 업데이트하자마자 그중 셋이 공동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명령을 무시하고 멋대로 공동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설마 기계가 에테르 침식을 받은 건가요? 원인은 아직 잘 몰라.
사실 칩이 고장났든 아니면 에테르에 침식됐든 공동에서 작업하는 회사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긴 하지. 하지만 이게 벨로보그 중공업한테 발생하면 분명 하나의 구실이 될 거야. 전의 스마트 기계 성능도 충분히 뛰어나서 이번 업데이트는 전혀 불필요한 거였어. 네가 그놈이 남긴 코드를 로직코어에 탑재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꼬맹아 잠깐! 아직 칩의 문제라고 확정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게다가 아름답고 강력한 기계에는 그에 어울리는 영혼이 필요한 게 당연하지. 스마트 기계 개발회사 사장이면서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영혼은 무슨? 그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 난 사장이기 때문에 그 기계들을 자산으로만 보는 게 더 타당한 거라고. 적족의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스마트 기계의 생산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이 정도의 자산 손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로프꾼, 우리를 공동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세대의 기계를 되찾는 게 바로 우리 의뢰야. 그중 한두 대의 대략적인 위치는 이미 파악해뒀으니까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레이스나 앤토니랑 따로 얘기해봐. 바로 여기야. 그 아이... 사명 공동용 보링머신 그레텔의 신호가 바로 이 근처에서 전해졌어. 로프꾼, 수색을 이끌어줘. 그레이스는 그 보링머신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고. 신중하면서도 일을 잘하는 아이야. 그리고 꼬맹이가 어렸을 때처럼 귀여워.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알았어.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자면 그 아이는 광산의 갱도를 파는 기계로 지금은 더 많은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건물 철거용 절단톱까지 갖추고 있어. 로직코어를 업데이트하면 그 아이가 더 유능해질 줄 알았는데 설마 가출할 줄은. 네가 멋대로 이것저것 업데이트한 탓이잖아. 진짜 매일 업그레이드하라고 시끄럽게 울려대는 컴퓨터 시스템보다 더 짜증나. 이런 말은 어렸을 때도 하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귀엽더니.
하지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반항하는 건 흔한 일 아니야? 그 보링머신도 반항하는 마음이 싹 든 건 아닌지.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뭐? 내 귀여운 아이가 극악무도한 반항아가 돼버리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한밤중에 폭주족과 달리고 기체의 일부러 스크래치 자국 만들고 지우기 힘든 큰 스티커 붙이고 금지된 혼합 메탈의 연료를 마시고 더 나아가 옛 문명의 애니메이션처럼 다른 기계와 합체를 한다면 오, 설명을 들으니까 보고 싶네요. 로프꾼, 그레이스를 자극하지 마. 로프꾼, 어서 그 아이를 찾아줘. 부디 늦지 않기를. 중장비 기체 채널 신호가 감지됐어요. 위치 정보 동기화 중. 목표 신호가 매우 활발한데 이 기계는 이 기계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더 이상 다가오지 말아요. 여긴 제 연인만의 영역이니까. 왜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저기야! 당신들이군요. 저 화이트를 갈라놓으려 하는. 며칠 못 본 사이에 보링머신이 소녀로 성장했을 줄이야. 그레이스, 그게 진정해봐. 근데 화이트가 누구지? 하얀색인가? 저 폐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화이트를 모욕하지 마! 전 화이트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양반아, 취소하세요! 보링머신이 연인을 지키려고 그렇게 강한 힘을 뿜어내다니. 지금은 심취해 있을 때가 아니야. 집중해. 알겠어. 이 꼬마 진짜 터져버릴 만큼 귀여운걸? 왔어! 뭉개주지. 알았어. 똑바로 서. 어린이는 많이 쉬어야 돼. 이런 막대먹은 나쁜 놈들! 이렇게 심하게 공격하다니! 모두 힘내. 이 녀석 곧 힘 빠질 거야. 절묘한 타이밍이야. 이럴 때야, 친구야! 열이 있으면 기침할 수 있지. 가자. 준비. 한쪽에 하나씩. 이런! 전투 소리를 듣고 에테리얼이 몰려왔어! 감히 화이트한테 달려들다니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얼른 꺼져 이 나쁜 놈들아. 계속 무리하게 굴면 내가 화이트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이 곰팡 만든 것들아, 내 말 못 알아들어? 성격이 변했어. 놀라워라. 이게 바로 사랑에 빠진 소녀의 힘일까? 사랑에 빠진 소녀가 에테르 혼전으로 구동되는 1.4톤짜리 절단톱을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잠깐! 보링머신 아가씨, 그쪽은... 미안해 화이트. 내가 방금 너무 흥분해서. 화이트! 정신 좀 차려봐. 화이트!
방금 그 일격에 하중벽이 잘렸군. 화이트가 죽다니. 다 내 잘못이야. 자책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니까. 난 오히려 축하해주고 싶은걸? 잠깐! 그레이스! 너 방금 대체 무슨 소리를... 방심했어. 그레이스는 기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삭해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감정에 관한 건 하나도 모른다고.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봐. 화이트가 지금 널 안아주고 있잖아. 모든 빌딩은 일생에 단 한 번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어. 근데 화이트는 그뿐만이 아니라 널 공격하러 온 에테리얼까지 쫓아내줬지. 정말 다정한 연인이구나. 안목이 좋네. 울지 마. 네가 화이트랑 헤어지지 않게 우리가 도와줄게. 자, 같이 가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새로운 땅에 화이트를 다시 지어주는 거지.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돌아갈게요. 러프꾼, 신호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찾으러 가는 너클 크레인은 바로 이 공동에 있어. 여기는 시공구역이 아닌데다 우리에게는 캐럿이 없으니 이따가 너클 크레인을 찾는 건 너만 믿는다. 저만 믿어요. 의뢰비 값을 톡톡히 할 테니까. 교활한 토끼구리, 너희는 다 좋은데 의뢰비가 너무 비싸다고. 내가 또 해선 안 될 말을 한 건가? 우선 너희에게 너클 크레인 찾는 일에 대해 설명해 줄게. 이 너클 크레인은 잃어버리기 전까지 공사장의 쓰레기를 운반하는 걸 담당해 왔는데 단조로운 업무를 매일 신속하게 처리해 왔지. 이 며칠 동안 그게 없으니 정말 힘들더라고. 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방금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 아, 열혈남아에 관한 이야기 말이지. 이야기의 주인공이 남자인 건 맞지만 열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건 한 남자가 징계 때문에 매일매일 바위를 반복해서 운반하는 이야기니까. 이건 내 생각일 뿐인데 우리 회사의 스마트 기계는 지능 수준이 하나같이 꽤 높은 편이잖아. 그래서 로직 코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너클 크레인이 단조롭고도 지루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공동 깊은 곳으로 도망친 게 아닐까. 단조롭고도 지루한 업무라고? 벤, 그건 틀린 말이야. 이야기 속의 그 남자든 우리의 너클 크레인이든 매일 최고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라고. 진정한 사나이라면 그런 업무를 무시하지 않는 법. 근육은 그런 매일 반복되는 단련을 거쳐야 성장할 수 있지. 게다가 그 평범함 속에서 영혼은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게 진화하는 거고. 뭔가 어색한데 박수를 치고 싶은 느낌이야. 앤토는 원래 저런 성격이야. 프로젝트의 착공 연설을 할 때마다 저렇게 분위기를 띄우곤 해. 가자. 지금 가장 급한 건 그 너클 크레인을 되찾는 거야. 그리고 그레이스한테 제대로 점검해달라고 해야지. 목표는 오직 하나. 너클 크레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 길 위의 장애물은 내게 맡겨. 추격 중인가? 한참 기다렸잖아. 저 녀석 말투가 왜 저러는 거지? 분명히 이 톤이 아니었는데.
너클 크레인, 네 로직 코어 고장 난 것 같은데? 우리랑 돌아가서 점검해보자. 나한테 어린아이 달래듯이 말하지 마! 나는 최강의 사나이니까! 사나이? 기습밖에 못하는 네가 감히 사나이라고? 오, 넌 뭘 좀 알아본데? 그럼 잘 됐네! 사나이와 함께 나랑 한판 붙자라! 사나이의 전투다! 그럼 나도 진지하게 해야겠군! 무시하지 마! 너희들한테 내 힘을 보여주지! 파동이사 시작! 앤톤, 교대야. 한쪽에 하나씩. 언니, 내가 할게. 부서주지! 간다! 지금이다! 열이 있으면 빛을 낼 수 있지. 이봐, 너클 크레인! 왜 도망치려는 거지? 알고 싶다면 나부터 깎고 말해! 해봐야겠어. 정면이다! 이럴 때야, 친구야! 절묘한 타이밍이야. 옮겨주지! 왔어! 똑바로 서! 한쪽에 하나씩. 지금까지 보내주지! 허점 발견! 이 자식 진짜 대형 중장비 맞아? 뭐가 이렇게 날렵해? 저 자식, 도망치려고 해! 나 하나 잡겠다고 정말 고생이 많네. 근데 빨리 포기해. 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난 훌륭한 사나이라고. 전에 그런 평범하고도 따분한 업무는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야. 잠깐! 단지 업무 내용이 불만인 거라면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간 에테리얼이 몰려올 거야. 일단 우리랑 돌아가자. 공동용 공업 너클 크레인 한스. 그만! 더 이상 날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그런 촌스러운 이름은 내 기품을 떨어뜨리기만 할 뿐이니까. 사나이라면 응당 자기 이름은 자기가 지어야 하는 법. 우렁차면서도 힘있고 패기 있으면서도 아주 멋진 걸로. 그래, 지금부터 내 이름은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에테리얼이잖아. 그만해, 어서 놓으라고. 진짜 내 짧았던 기계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네. 말끝마다 자기는 사나이라고 하더니 네 각오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넌 대체 왜 날 도와주는 거지? 사나이가 되고 싶다는 건 멋진 꿈이지.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엔 너무 아쉽잖아. 게다가 너와 사나이로서 겨루기로 약속했잖아.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 앤톤 형님! 잠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뭔가 이상하지만 이 아이는 아마 괜찮을 거야. 형님, 난 결정했어.
형님을 따라 돌아갈 거야. 그리고 진정한 사나이가 되는 법을 배우겠어. 평범한 일상 업무에서부터. 그래, 동생아, 함께 힘내보자고. 그러고 보니 아직 네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 내 새로운 이름은 백절불굴 대담무쌍 강철 같은 기계와 꺼지지 않는 엔진을 가진 한스! 여전히 한스잖아. 벨, 돌아왔구나. 고생했어. 방금 벨로보그 중공업에서 연락 왔는데 일단 찾아낸 그 2대의 스마트 기계는 점검하러 보냈대. 그리고 벤 씨가 마지막으로 남은 천공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면 바로 DM 보내주기로 했어. 아마 천공기를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뜻 같은데 그래도 바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일이나 좀 찾아서 하고 있어. 벨로보그 중공업에 연락하려는 거지? 그럼 전화한다. 여보세요? 들리나요? 파이톤이에요. 파이톤 분들이구나. 안녕. 번거롭게 직접 전화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지금 바로 이번 의뢰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게. 이번에 찾아줄 건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3형 공동용 천공기야. 이 천공기 또한 실종되기 전까진 다른 2대의 기계처럼 공동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지. 하지만 그레이스의 말에 따르면 이 기계는 전부터 특히 공동 내의 열악한 지형을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나 이동 속도가 다른 기계들보다 빠르대. 그 때문인지 공동의 깊은 곳으로 도망쳐버렸더라고. 덕분에 위치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 이렇게 계속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좋은 소식은 우리가 걔를 발견한 후로는 신호 위치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얻은 데이터를 지금 바로 그쪽으로 보낼게. 그 천공기는 아마도 어느 한 곳에 멈춰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게 움직이기 전에 서둘러 기계랑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공동 입구를 찾아 들어가는 게 좋겠어. 페어리, 가능하지? 긍정. 목표 공동 내의 경로를 생성 중입니다. 경로 생성을 완료했어요. 벨, 그럼 빨리 출발해서 속전속결로 끝내자. 이 주변은 왠지 우리가 전에 갔던 공동보다 훨씬 더 황량한 것 같은데 에테르 농도도 훨씬 더 짙고. 어찌됐든 우린 지금 옛 도시의 경계에 이른 거니까. 여기는 공동으로 변한 지 오래야. 게다가 이곳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진입 금지로 규정한 구역이기도 해. 이곳에 오래 머물러봤자 좋을 건 없어. 역시 서둘러 천공기를 찾는 게 좋겠어. 하지만 로프꾼이 천공기는 바로 이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 금방 데리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앤톤, 맹목적으로 낙관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야. 이전에 찾아낸 보링 머신과 너클 그레인 모두 성격이 크게 바뀌었었잖아. 그레이스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내지 못했고.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 회사의 스마트 기계잖아. 설마 무슨 엄청난 일이라도 벌이겠어? 가자고. 의뢰 목표 위치 측정 완료. 회수할 수 있어요. 마스터, 목표 중장비를 포위했어요. 모욕적인 말을 재생할까요? 모욕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흉악, 저급, 변태. 18가지 언어로 돌아가며 재생할 수 있어요. 찾았다! 사명 공동용 천공기 프라이데이. 우릴 발견했어. 저 녀석은 성격이 어떻게 변했으려나. 괜찮아. 문제야 그대를 성공적으로 설득했었으니까 이제 저 녀석의 주장을 들어볼 때야. 갑자기 달려든다고? 도망쳤어? 뭘 망설이고 있는 거야? 어서 쫓아가! 드디어 막았어. 어서 저 녀석을 제압해! 도망치지 못하게! 콘크리트 기둥은 막을 수 없어. 알았어. 회심의 이겨. 이쪽이다. 옮겨주지! 형님, 성장기에 많이 쉬어야 됩니다. 덤벼. 알았어! 사장님, 갈 조심. 불타오르는데. 이쪽이다. 그래. 간다. 매치 포인트. 같이 가자! 포기해, 프라이데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예, 아까부터 끽 소리도 안 하는데 언어 모듈 고장난 거 아니겠죠? 그럴 리가. 우리 말 다 알아듣고 있을걸? 야! 안 들리는 척 그만하고 속 시원하게 말해봐! 너랑 같이 도망쳤던 기계 둘, 하나는 자아차는 터프가이고 하나는 사랑에 빠진 소녀던데? 넌 뭐냐? 정체가 뭐야? 목적은 뭐고? 어? 넌 뭐 이상한 설정 추가 안 된 거야? 모험파도다. 아? 설정? 황당무계하군. 범인이 어디서 감히 삿된 말로 본자의 대업을 그리 치려하느냐? 본자는 금성의 단죄자. 스승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을 봉인하고 지키러 온 것이다. 알아들었으면 속히 물러거라. 금성의 단죄자라니. 봉인은 또 뭐야? 알겠다.
이런 걸 중2병이라고 했었지? 야야, 적당히 해. 공동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약해진 봉인이 깨지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 것이다. 수 없지. 다쳐도 본자를 원망하지 말거라. 야, 거기서! 스승님, 제가 갑니다. 저 녀석 저거 피하네. 해펜, 좀 막아봐. 웬만하면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잘했어, 펜. 그레이스, 지금이야. 알았어. 나만 믿으라고. 있잖아. 누나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가 제일 좋다?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 집에 가서 하자. 그만! 봉인이 위태로우니 본자의 대업을 그르치지 말라니까! 잠깐!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라! 가까이 오지 말고! 쳇! 한 번 뚫린 입이라고 아주 청산유수구먼. 내 말 안 들리느냐? 거짓이 아니다! 진짜로 호루스님의 부름을 들었단 말이다! 난 그분의 기대를 저버릴 순 없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여기서 그놈 이름이 나오는 건데? 그놈 이름을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 호루스 벨로보그. 벨로보그 중공업의 전 사장이자 나의 아버지. 걸레다! 이거 봐. 이게 바로 아빠가 전에 말했던 우리 벨로보그 중공업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스마트 산업용 기계란다. 이게 아빠가 말한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럼 언제쯤 완성할 수 있어요? 이걸 완성하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든단다. 하지만 아빠 회사는 돈이 부족한 데다 이걸 만들어낼 생산 라인도 없지. 그래도 걱정 마렴. 언젠간 아빠가 꼭 우리 딸을 이 기계에 태워줄 테니까. 그거 아니? 걘 평범한 기계가 아닌 아빠가 만든 심장을 가진 녀석이라는 걸. 위험한 공동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 있지. 우와, 콜레다, 네가 이름을 지어주렴. 나중에 걔를 부르면 걔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아빠! 아빠! 오늘 나랑 놀아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콜레다,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새로운 프로젝트 입찰, 프로토타입의 제작 일회비, 그리고 선구자 기념 광장의 최종 검수. 잠깐만, 금방 끝날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거짓말쟁이. 뭐라고? 호루스 사장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아빠, 지금 나더러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라는 건가? 농담도 정독 같아. 제대로 말해보라고. 그 안에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어이, 말 좀 해보라고. 아빠, 이렇게 늦었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기 싫어요. 저도 같이 갈래요. 그래, 콜레다 그만. 아빠는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집에 얌전히 있어. 아빠가 금방 돌아온다고 약속하마. 그놈은 그렇게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 사기꾼. 사장님. 벤, 나 불렀어?
네, 의뢰를 모두 마쳐서 로프꾼 아가씨가 방부를 회수하러 왔어요. 도중에 작은 사고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스마트 기계 세대를 모두 되찾았어. 즉, 벨로보그 중공업이 너희한테 맡긴 의뢰가 무사히 완수됐다는 뜻이지. 벤이 오늘 중으로 로프넷을 통해 의뢰비의 잔금을 치러줄 거야. 파이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그레이스가 그 기계들을 점검 중이야. 그레이스의 실력이라면 아마 원인을 금방 밝혀낼 수 있겠... 왜 그래? 무슨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아직 살짝 궁금한 게 있어. 아까 천공기가 언급한 호루스.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니. 사장님, 어서 가서 로프꾼 아가씨의 의뢰비를 처리하지 않으면 오늘 중으로 돈을 보낼 수 없을 거예요. 벤,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 로프꾼이 물어본 문제는 우리가 답해주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대충 검색하면 나오는 거니까. 우리에게 찔리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직접 확실하게 말하는 게 낫지. 로프꾼, 앤토니 게스트로 출연한 프로그램 본 적 있어? 사회자가 몇 년 전에 벨로보그 중공업에서 사장이 돈을 들고 달아났다는 스캔들을 언급했었지? 그 짓을 한 게 바로 당시 벨로보그 중공업의 사장이었던 호루스야. 호루스 벨로보그. 그래, 바로 내 친부지. 옛 도시가 함락되기 직전에 그놈과 함께 벨로보그 중공업의 장부에서 갑자기 엄청난 돈이 사라졌어. 지안국은 벨로보그 중공업이 심각한 자금 문제로 당시 수주받은 기념광장 건설을 제때 완공시키지 못하자 호루스가 공금을 횡령해 홀로 달아난 걸로 결론 지었지. 벨로보그 중공업은 그놈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아주 힘든 세월을 보냈어. 그래도 다행히 남은 사람들끼리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안 좋은 과거를 떠올리게 한 것 같아. 미안. 아, 괜찮아. 난 진작에 호루스 벨로보그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의 벨로보그 중공업은 그 무책임한 쓰레기 같은 놈과 아무 관련도 없어. 잠깐 콜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그때 확실히 회사 장부에서 엄청난 돈이 사라지긴 했지만 호루스 아저씨가 그 돈을 가져갔다는 걸 증명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돈을 들고 달아났다는 조사 결과도 치안국의 섣부른 추측일 뿐이고. 아버지를 잃은 고통 이해해. 게다가 치안국의 각종 부정적인 비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호루스 아저씨에게 그런 편견을 가져선 안 돼. 아저씨가 실종될 당시에 넌 아직 어릴 때라 아저씨와 어울렸던 시간도 짧았을 거야. 넌 우리에게 호루스 아저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건 너겠지? 저기 로프꾼 아가씨한테 호루스라는 이름을 설명하는 것뿐인데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아, 맞다, 그레이스. 잃어버렸던 기계들을 점검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여기에는 무슨 일로 온 거야? 사실 그 아이들을 잃어버렸던 원인에 관한 실마리를 잡아서 알려주러 온 거였어. 정말? 다행이다. 그 세대의 기계에 탑재된 로직코어를 검사해보니 그 아이들은 실종되기 전에 모두 동일한 공동의 깊은 곳에서 온 신호를 수신받았던 걸로 확인됐어. 그 신호의 식별 코드 형식이 우리 회사의 스마트 기계와 동일하길래 해독해본 결과 BLG 프로토타입이라고 나왔어. 그래, 콜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아무리 봐도 이 신호는 프로토타입에서 발송해온 것 같아. 프로토타입? 그건 뭐예요? 전 사장님이 실종되기 전 벨로보그 중공업은 첫 번째 스마트 기계를 연구 개발 중이었어. 하지만 당시 우리 회사의 생산 라인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다 보니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지.
그래서 핵심 부품을 제외한 일부는 도면대로 제작해달라고 다른 공장에 위탁했어. 안타깝게도 기계는 완성됐지만 잔금을 치르고 이를 인도받기도 전에 옛 도시 함락 사건이 발생했지. 제작을 도왔던 회사는 공동재해에 휘말려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프로토타입 또한 행방불명됐어. 보아하니 프로토타입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것 같아. 게다가 지금도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꼬맹아, 난 지금부터 네가 듣기 싫은 말을 좀 할 거야. 네가 그 사람과 엮이기 싫어한다는 건 알지만 프로토타입은 회사의 자산이야. 거기에 탑재된 초대 로직 코어 또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되찾아올 거야? 아니면 그냥 없던 걸로 할 거야? 로프꾼 아가씨, 아무래도 우리 사장님이 바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실 것 같으니 오늘은 일단 돌아가는 게 좋겠어. 만약 프로토타입을 찾으러 공동에 간다면 반드시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게. 로프꾼,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벨로보그 중공업은 본격적으로 프로토타입의 수색을 진행하기로 했어. 네가 마음을 정해서 아주 기뻐. 쉽진 않았을 거야. 프로토타입에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 탑재되어 있으니 사장으로서 그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프로토타입을 수색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그레이스가 제일 잘 알 거야. 미안한데 난 오늘 따로 처리할 일들이 좀 있어서 이 일은 그레이스랑 자세히 얘기해봐. 사장님, 잠깐만요. 그레이스 씨의 표정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콜레다가 떠나는 걸 보면서 두 손을 꽉 움켜쥐었어. 괜찮아. 꼬맹이가 이런 결정을 내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후의 일은 내가 어떻게든 해낼게. 그래. 로프꾼, 그럼 시작해볼까? 우선 전에 스마트 기계가 사라진 사건부터 이야기하자면 최근에 그 아이들을 정밀 검사해봤지만 로직 코어에는 그 어떤 고장도 발견되지 않았고 에테르 침식 흔적 또한 없었어. 그 아이들은 프로토타입에서 발송된 신호를 받고 변화를 일으킨 거였지. 자세한 원리는 일단 넘어갈게. 아무튼 결론을 말하자면 그 아이들의 로직 코어 작동 능력이 모두 향상됐다는 거야. 즉, 프로토타입과 교류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똑똑해졌다는 거지. 하지만 이 세대의 기계 중에 프로토타입으로부터 정확한 명령을 받은 건 청동기인 프라이데이뿐이야. 계속 외쳐댔던 봉인을 강화해야 한다. 그거. 봉인 강화는 무슨 뜻이에요? 설마 중2병 망상은 아니죠? 아쉽게도 그 아이는 이 일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더라. 하지만 그 아이의 말에 따르면 프로토타입은 다른 스마트 기계가 자신의 곁으로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
프로토타입이 아이들에게 전송한 데이터를 조사해봤는데 가장 먼저 신호를 받은 건 천공기이고 가장 많은 정보를 받은 것도 걔야. 나머지 둘이 받은 정보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을 뿐더러 내용도 도중에 끊기는 부분이 많아. 그리고 이 새 아이가 사라진 후로 우리 회사의 다른 스마트 기계들 중 프로토타입의 연락을 받은 애는 아무도 없었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의 통신 모듈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기기에 먼저 연락을 취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 맞아. 꼬맹이도 아마 그 점을 알아차렸을 거야.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겠지. 그래도 자책하기에는 아직 일러. 로프꾼, 우리 회사의 스마트 기계는 정보를 수신했을 때 통신 모듈이 자동으로 1바이트의 확인 정보를 발송해. 이 기능은 오버헤드가 낮은 편이니 아직 작동 중일 거야. 그러니 그 새 아이한테 프로토타입을 부르게 한 후 프로토타입의 회신 신호를 포착해 위치를 찾는 거지. 로프꾼, 시간이 촉박하니 공동 내의 경로 가이드와 위치 분석은 너한테 맡길게. 잘 들려? 벨, 그리고 벨러보그 중공업 여러분, 지금은 다들 공동에 진입한 상태예요. 현재 대략적인 위치는 뉴에리드와 옛 도시의 경계 부근이고요. 움직이기 전에 알릴 사항이 있어요. 이 구역이 향후의 지하철 개조 프로젝트 노선에 속하긴 하지만 치안국은 현재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그 누구한테도 진입 허가를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옛 도시 함락 이후로 줄곧 사람이 없었다는 거네? 엄청 황량한 곳인 줄 알았는데 짓담한 건물 투성이잖아? 이 지역은 옛 도시가 함락하기 전에 아주 핫했던 신개발지였어. 정부와 탑스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건설을 진행했었고 우리 회사도 당시 이 구역의 프로젝트를 수주받았었는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프로토타입이나 찾자. 알았어요. 그럼 제가 이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설명할게요. 우선 공동의 새 지정된 위치로 각각 천공기, 보링머신, 그리고 너클 크레인을 보내야 돼요. 세 대의 기계가 모두 위치에 도착하면 그레이스 씨가 신호 전송 기능을 작동시켜 기계들을 중계기 삼아 프로토타입의 회신 신호를 수신하게 할 거예요. 세 대의 기계가 중계기로서 전달하는 신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 근처에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 신호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야만 프로토타입의 정확한 좌표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과의 통신은 우리가 신호 계산을 끝내기 전까지 끊기면 안 돼요. 벨, 그레이스 씨랑 천공기가 가야 하는 위치는 바로 이 근처니 내가 데리고 갈게. 너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머지 2대의 기계를 지정된 위치로 보내줘. 기계 세대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탐색하자. 천공기는 그레이스에게 맡겨. 나머진 우리가 맡고. 됐다. 이제 세 대의 기계 모두 지정된 위치에 도착했어. 그레이스 씨, 제 목소리 들리죠? 프로토타입에게 신호를 보내면 되니까 부탁드려요. 알았어. 얘들아, 이 다음은 이제 너희한테 달렸어. 너희 선배를 열심히 불러줘. 됐다. 보링머신 쪽에서 회신했어. 세 대의 기계 모두 프로토타입의 신호를 받았다고. 좋았어. 뭐야? 그레이스, 그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별거 아니야. 에테리얼이 좀 나타나서 그런 거니까 바로 처리할게. 아무래도 발신기의 고주파 신호가 프로토타입뿐만 아니라 에테리얼한테도 자극적인가 봐. 안 돼. 그레이스 씨, 잠깐만요. 지금 높은 에테르 반응을 가진 개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레이스 씨랑 천공기 둘이서만 상대하기엔 무리예요. 그레이스, 더 이상 에테리얼을 자극하지 말고 발신을 잠시 중단해. 그리고 일단 천공기랑 같이 거기서 빠져나와. 꼬맹아, 그건 안 돼. 아까 로프꾼이 우리가 신호 계산을 끝내기 전까진 통신이 끊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난 말했다. 지금 당장 발신을 멈추라고. 우리가 가서 에테리얼을 해치운 후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콜레다, 내가 한 가지 사실 알려줄게. 프로토타입이 신호를 보내긴 했지만 신호 회신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즉, 프로토타입의 통신 모듈은 더 이상 모든 신호에 인증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지. 지금 멈추면 이제 다시 시작 못해. 프로토타입의 로직 코어는 벨로보그 중공업에 매우 중요한 거니까 난 절대 쉽게 포기 안 해. 그레이스, 바보짓 하지 마. 이건 포기의 문제가 아니니까. 너 혼자서는 그 많은 에테리얼을 해치울 수 없다고. 프로토타입이 없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됐어. 손님들이 도착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너랑 시비를 논하면서 저것들을 상대하기엔 살짝 무리거든. 잠깐! 언니! 가면 안 돼! 언니! 젠장! 하나같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로프꾼! 어서 구하러 가야 돼! 경고. 고위험 적대적 유닛이 감지되었습니다. 현재 그레이스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어서 구하러 가야 돼. 에테리얼은 모두 처치했어. 그레이스! 괜찮아? 괜찮냐고! 걱정 마. 프로토타입과의 통신은 아직 이어지고. 내가 지금 통신을 물어본 줄 알아? 다친 데 없는지 묻는 거잖아! 콜레다! 감히 점프해서 내 머리를 때리다니! 그래, 때렸다! 왜 사장의 명령을 어기고 고집대로 하는 건데? 게다가 통신까지 멋대로 끊어버리고 아무리 구제불능의 로봇광이라고 해도 미친 짓은 정도껏 해야지! 말끝마다 벨로보그 중공업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프로토타입을 찾아도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 후에 연구개발은 누가 하냐고! 통신을 끄는 건 내 잘못이야. 미안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프로토타입을 찾을 유일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뛰쳐나간 거야. 콜레다, 모두가 급히 구하러 오는 동안 우리는 원격으로 이쪽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었어. 그레이스 씨는 에테리얼과 싸울 때 아주 냉정했고 매우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 그래서 발신을 유지하면서도 구하러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고, 우리는 로프꾼으로서 둘 중 누가 옳고 그른지는 평가할 수 없지만 그때 그레이스 씨가 힘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임무는 실패로 끝났을 거야. 알았어. 어쨌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무사하면 됐어. 로프꾼, 프로토타입을 찾는 임무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가자. 그레이스가 엄청 고생해서 통신을 유지했으니까 우린 반드시 프로토타입을 찾아내야 해. 좋았어. 탐색 데이터는 충분해. 프로토타입의 위치 추적을 시작해야지. 탐색 프로세스 개입 중. 알고리즘 최적화 중. 탐색 목표 위치 확인. 벨, 여기가 바로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야. 나랑 페어리가 프로토타입의 위치를 금방 알아낼 수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좌표를 계산 중입니다. 프로토타입의 위치를 파악해 현장 약도를 그렸어요. 알림.
현재 공동 내에서 아직 작동 중인 카메라 장비가 없어 이 약도는 수년 전 거리의 촬영 사진을 바탕으로 좌표 위치에 따라 그려낸 거예요. 벨, 페어리가 그린 약도를 그쪽으로 보냈어. 받았어. 어디 보자. 사진의 해상도가 너무 낮은걸? 이상하게 생긴 탑이 있다는 것만 간신히 알아보겠어. 그레이스, 나도 사진 좀 봐봐. 이건 벤, 왜 그래? 프로토타입이 있는 곳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사장님, 당시 전 사장님이 실종되기 전에 우리 벨로보그 중공업은 신개발지에 프로젝트 하나를 따냈었어요. 바로 선구자 기념 광장의 시공권이요. 사진에 있는 이 건물은 탑이 아니라 기념 광장 중심에 있는 기념비예요. 뭐라고? 그놈이 짓담한 광장에 프로토타입이 있다고? 대체 왜? 그건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방금 이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좀 소름이 끼쳤다고 할까. 프로토타입이 이곳에 나타난 건 전 사장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천공기가 전에 그랬잖아요. 호루스님이 부르고 있다고. 벤, 그건 지나친 생각이야. 천공기가 그놈의 이름을 말하긴 했지만 걔가 떠들어댔던 건 금성의 단죄잖아. 봉인 강화 같은 헛소리뿐이었으니까. 그래도 프로토타입이 왜 그곳에 있는지는 나도 좀 궁금하긴 해. 역시 현장에 가서 살펴본 후에 얘기하는 게 좋겠어. 드디어 찾았다! 기념비는 바로 이 앞에 있어. 길이 좀 험하니까 모두 발밑 조심해. 앤톤! 로프꾼에게 기계를 타고 이동하라고 해! 그레이스, 걸음이 느린데 혹시 무슨 일 있어? 나?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럼 다행이고, 혹시 다쳤는데 숨기고 있는 거라면 각오해. 아니 꼬맹아, 언니한테 그렇게 사납게 굴 거야? 지금 무슨 말을... 전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언니라고 불렀잖아. 안 그래? 정말 그리운 호칭이네. 네가 벨로보그 중공업의 사장이 된 후로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 없었으니까. 그런가? 그건 몰랐네. 아마 그때는 나도 모르게 언니라고 외쳤나 보지. 그때 네가 고위험 에테리얼과 맞닥뜨린 걸 보자마자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어. 두 번 다시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 넌 벨로보그 중공업의 미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데 사장인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역시 난 사장으로서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 꼬맹아, 또 그런 말하면 나 진짜 화낸다. 요 몇 년간 네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 너 말야, 한창 키 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지? 사람의 몸은 기계랑 다르다고.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겠어? 말로는 기술에 관심 없다고 하면서 서랍 안에는 잡다한 기술 논문들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논문을 잘 쓴 건 맞지만 네 나이대의 어린애들은 만화책 같은 걸 읽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너에 비하면 적임자가 아닌 건 오히려 나을 거야. 말끝마다 벨로보그 중공업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쩌면 난 단지 호루스 아저씨의 유산을 찾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몰라. 난 네가 프로토타입을 직접 보면 호루스 아저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직도 친딸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너무 슬프니까. 언니, 하지만 그날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건 사실 나라고 한 이유로 실마리를 조금 잡은 것 같아. 콜레다, 호루스 아저씨에 관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난
사실 아빠가 실종된 그날 밤 아빠가 집을 나서는 걸 직접 봤어. 늦은 밤이었는데 난 거실에서 들려오는 통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지. 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아빠가 빵빵한 손가방 하나를 쥐고 말없이 나가려고 했어.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달려가 아빠를 붙잡고 큰 소리로 이렇게 늦게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지. 이때 가방 안에 지폐 뭉치가 한가득인 걸 발견했어. 나중에서야 그 돈이 바로 벨로보그 중공업의 장부에서 사라진 것들이라는 걸 알아차렸고.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그래. 그걸 직접 본 데다 치안국의 보고까지 더해지니 난 도저히 너희처럼 그놈을 믿을 수가 없더라. 그동안 혼자서 이런 걸 짊어지고 있었다니. 콜레다, 왜 이걸 모두에게 알리지 않은 거야? 얘기했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홀가분해졌을 텐데. 나도 모르겠어. 아마 그 일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아빠가 진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그랬나 봐. 그래도 지금은 네 말대로 마음이 좀 홀가분해진 것 같아. 꼬맹아, 한 가지만 약속해줄래? 앞으로는 무슨 일이 닥치든 다 같이 맞서기로. 벨로보그 중공업은 네 집이야. 호루스 아저씨가 없어도 나랑 앤톤 그리고 벤 모두 네 가족이고. 약속할게. 그리고 사실이 곧 진실은 아니다라는 말도 있잖아. 어쩌면 호루스 아저씨가 그날 떠난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지도 모르는 거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호루스 아저씨에 관한 의혹이 벨로보그 중공업을 계속 괴롭히고 있으니 난 앞으로도 답을 찾아나갈 거야. 그래도 지금은 프로토타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가자. 도착했다. 여기가 바로 당시 벨로보그 중공업이 기념광장을 건설하던 곳이야. 저기 봐! 기념비 쪽에 커다랗고 새하얀 녀석이 있어. 저 깔끔한 색상의 아름다운 라인. 틀림없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지만 저 기괴한 상태는 대체... 나도 프로토타입이 좀 비정상적인 것 같아. 뭔가 기념비를 움켜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벤, 앤톤, 기념비 근처를 조사해봐. 난 로프꾼 그리고 언니랑 같이 조종실 쪽을 살펴볼 테니까. 네. 둘 다 안에서는 조심해야 돼. 공동 안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만큼 이미 침식된 곳이 있을지도 모르거든. 걱정 마 언니. 조종실은 잘 밀폐된 데다 안도 꽤 깨끗하니까. 이건 총알구멍이야. 틀림없어.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야. 콜레다, 주변을 자세히 봐봐. 이 작은 조종실 곳곳이 총알구멍 투성이라고.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한 피가 조종실 안에 떨어져 있는 걸 보니 근거리에서 쏜 것 같아. 이곳에서 격한 싸움이 일어났었나 본데?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총에 맞은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 계기판 위에 어음뭉치가 있는데? 잠깐, 이 종이는... 벤! 앤톤! 빨리 이쪽으로 와봐! 로프꾼이 엄청난 걸 발견했어!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이것 좀 봐봐. 이건 프로토타입의 선화증권이에요. 호루스 사장님의 서명뿐만 아니라 금액과 시간까지 쓰여 있는데. 맞아. 회사 장부에서 사라진 금액과 일치해. 게다가 시간도 딱 호루스 아저씨가 실종된 그날이고. 그러니까 호루스 아저씨가 그 돈을 가져간 건 프로토타입의 제작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였다는 거지. 하! 그럴 줄 알았다니까. 호루스 사장님 같은 정직한 사나이가 돈을 들고 튀는 짓 따위 할 리 없지.
이 선화증권을 증거로 삼으면 호루스 사장님의 오명을 벗길 수 있을 거야. 잠깐. 설마 전 사장님이 프로토타입을 여기까지 몰고 온 걸까? 하지만 왜? 그 후에는 또 어쩌다가 실종된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조종실에서 발견된 수많은 총알구멍을 고려하면 당시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게다가 그놈 아빠가 스스로 도망친 게 아닌데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은 걸 보면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젠장! 아빠가 집을 나서기 전에 했던 그 통화가 정말 이상했다는 거 이제 알겠어. 아빠가 상대방에게 지금 나더러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라는 건가? 그 안에 대체 뭐가 있는 거야? 라고 했었거든.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게 분명해. 하지만 대체 뭘 발견했던 거길래? 왜 다른 사람들과는 상의하지도 않고? 콜레다,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테니 조급해하지 마. 방금 프로토타입을 검사해봤는데 로지코어의 외장 메모리는 멀쩡해. 그 안에 분명 당시의 조종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돌아가면 바로 데이터 분석에 착수할게. 호루스 아저씨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사장님. 우린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콜레다, 필요하면 파이톤도 언제든 도와줄게. 모두들. 그래, 너희 말이 맞아. 사장으로서 계속 우울해 있을 수는 없지. 좋았어. 일단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돌아가자. 조금만 더 이쪽으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좋았어. 자, 침착하게.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에이, 하하, 됐다. 여기 일은 다 끝났으니까 가자. 뭔가 엄청 중요한 일을 잊은 것 같은데. 그래! 봉인! 호루스님께서 봉인을 강화하라는 명을 내리셨었지. 허나 봉인이 대체 무엇인고? 기념비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데? 에테리얼인가? 아닌 것 같아. 그치만 에테르 반응 수치가 엄청 높아. 온다! 어딜 가려가? 얌전히 있어. 진짜 깜짝 놀랐네. 로프군, 네가 볼 때 저건 무슨 몬스터야? 에테리얼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그치만 일반적인 인간형 침시체가 아니니. 벨, 왜 그래? 이건 대체 한스, 프라이데이, 대답해! 아이들의 신호가 사라졌어. 수치는 아직 올라가. 모두 조심해. 저 괴물놈이 기계들을 전부 삼킨 건가? 이런 압박감은 처음이야. 기념비 안에 이런 게 있다니. 설마 아빠는 이놈을 발견해서 그런 거라고? 이쪽이다. 막는다. 보고
사장님! 진짜! 사장님! 사장님! 완전히 연기 뒤덮였잖아! 회심의 진정해. 꼬맹이는 그렇게 약하지 않으니까. 모두 눈앞의 괴물을 상대하는 데 집중해. 나로 테스트해봐야겠어. 위험한 일은 전부 내게 맡겨라! 내가 이쪽에서 한점 못하고 말했잖아! 나한테 맡겨! 벤, 도와줄까? 절묘한 타이밍이야. 간다! 좀 성가신 녀석이네. 경고.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목표가 감지되었어요. 이쪽이다! 이런 젠장! 이러다간 전부 다 죽겠어! 프로토타입? 사장님! 이 녀석을 움직이는데 시간 좀 걸렸어. 나머진 내게 맡겨. 괴물 자식아 덤벼! 힘내세요, 사장님! 꼬맹아! 그대로 밀어! 기념비로 처치해버리는 거야! 좋았어!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힘내자! 벤트라도 대치 중인데 프로토타입의 소리가 이상해! 꼬맹아! 억지로 버티지 마! 몬스터가 프로토타입을 집중하고 있어! 거의 다 됐다고! 빨리 움직이란 말이야! 걸레다, 네가 이름을 지어주렴. 나중에 걔를 부르면 걔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아빠, 내가 한 번만 더 믿어도 될까? 빨리 움직여! 크롤레! 무시하지 마! 우리 벨로보고 진공업이 자부하는 공동용 스마트 중단 위의 힘을!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겠지. 벨, 이것 봐. 누가 왔게? 야, 로프꾼, 안녕. 콜레다, 병원 가봤어? 검사 결과는 어때? 걱정 마.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야.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언니랑 앤토니 에테르에 침식됐을 수도 있다면서 병원에서 한바탕 검사하게 했다니까. 모두가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때 프로토타입을 조종하면서 그 몬스터와 그렇게 오래 가까이서 싸웠잖아. 그 몬스터가 인체에 어떤 특이한 위험을 끼치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건 그렇네. 콜레다, 몬스터랑 프로토타입에 관한 후속 조사는 어떻게 됐어? 아, 사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야. 일단 그 몬스터부터 말하자면 오늘 아침에 치안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필요한 기술을 준비 중이니 아마 곧 몬스터 잔해의 회수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거래. 잘 됐네. 몬스터가 잔해를 남기는 건 정말 특이한 경우라 치안국에서 그걸 처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것도 다 조사하러 현장에 온 두 치안관 아가씨가 노력해준 덕분이지. 하지만 치안국이 몬스터를 조사하는 동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파이톤,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 이 칩같이 생긴 건 전에 언급했던 프로토타입 로직 코어의 외장 메모리 맞지? 맞아. 당시 아빠는 기념비 안에 몬스터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몬스터를 제거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몰고 현장으로 간 걸 거야. 그러니 이 외장 메모리에 당시의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빠가 여기에 특수 암호 처리를 해놔서 데이터를 바로 읽어낼 수가 없더라고. 정말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콜레다, 그렇게 부탁 안 해도 돼. 당시의 진실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거든. 이 안에 데이터를 해독할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든 찾아볼 테니 걱정 마. 다행이다. 그럼 이 메모리는 너희한테 맡길게. 난 이따가 공급업자를 만나야 해서 이만 가볼게. 조심히 가, 콜레다. 공사가 잘 되기를 바랄게. 그래, 나도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을게. 콜레다의 분위기가 왠지 처음 만났을 때랑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제 훌륭한 사장이 된 것 같아? 그저 단순한 의뢰인 줄 알았는데 설마 벨로보그 중공업의 과거를 파헤치게 될 줄이야. 게다가 이상한 몬스터까지 얽히게 됐고. 벨, 그날 몬스터의 몸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때 갑자기 눈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었지? 순간이었지만 눈이 확실히 엄청 아팠었어. 그 몬스터의 출처는 평범하지 않은 게 분명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우리가 계속 조사해오고 있는 그 일과 관련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자네는 일단 치안국에 맡기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메모리의 정보를 해독할 방법을 찾는 거야. 헤어리, 우리가 전기세를 5배나 더 내면서 키우고 있는 너는 이걸 해독할 수 있겠지? 마스터, 제가 마스터를 돕는 건 기쁘게 생각하지만 현재 시스템의 해시레이트 잔여 수준과 해독 시간, 그리고 전력 사용량을 고려하면 저 혼자 집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로프넷에 코드명 레인이라는 해커가 있는데 과거의 경력을 보니 현재 마스터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자는 교활한 토끼굴의 니콜과도 업무적으로 왕래가 있는 사람이고요. 레인? 벨, 나 레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암호 시스템과 데이터 해독 분야에서 로프넷의 인류로 뽑히는 실력자지. 니콜이랑 아는 사이라면 일이 쉬워지겠는걸? 니콜이라면 인맥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테니까.